이 돈이면 엄마를 살릴 수 있는데. 눈이 내리던 부산 서면의 밤이었습니다. 중학생이었던 저는 눈 위에 떨어진 검은 지갑을 발견했습니다. 지갑을 열자 쏟아져 나온 현금 뭉치, 그리고 금속 목걸이함. 단 한 번의 선택이 제 인생과 병든 엄마의 운명을 뒤흔들 줄은 그때 전혀 몰랐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오늘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8살이 된 서아린이라고 합니다. 며칠 전 일이었습니다. 회사 사장실에서 한 통의 전화를 받고 저는 그날 밤 15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저는 중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부산 서면 뒷골목에 있는 낡은 빌라에서 엄마와 단둘이 살았지요. 엄마는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하셨고 저는 학원 한 번 가지 못한 채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공부했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엄마는 자꾸 기침을 하셨고 병원에 가자는 제 말에 괜찮아, 감기야 하고 웃으셨지요.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병원비를 아끼려고 참고 계신다는 것을요. 그날도 저는 학교가 끝나고 마트에 들렀습니다. 반값 할인 코너에서 엄마가 좋아하시는 반찬을 샀습니다. 1,000원짜리 두부 한 모, 2,000원짜리 김치 한 팩. 그게 전부였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나오는데 눈이 펑펑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서면 거리는 네온 사인으로 화려했지만 제가 사는 뒷골목은 어두웠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를 지나는데 눈 위에 검은 물체 하나가 보였습니다. 지갑이었습니다. 가죽으로 된 고급스러운 지갑. 저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손을 뻗어 지갑을 집어들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거 열어봐도 되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주인을 찾아주려면 신분증이라도 확인해야 했습니다. 지갑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두툼한 현금 뭉치가 지갑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10,000원권이 수십 장, 아니 100장은 넘어 보였습니다. 외국 신용카드도 여러 장 보였고 명함 한 장이 꽂혀 있었습니다. 리처드 J. 김 글로벌 사업부 부사장, 한국계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갑 안쪽 지퍼칸에는 작은 금속 상자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목걸이함처럼 생긴 은색 상자.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쳤습니다. 이 돈이면 엄마 병원비 낼 수 있어. 그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 돈이면 겨울 내내 걱정 안 해도 돼. 손이 떨렸습니다. 지갑을 꼭 쥐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엄마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하린아, 우리가 아무리 가난해도 남의 것은 절대 손 떼면 안 돼. 어떤 상황에서도 떳떳한 선택을 해야 한다. 엄마는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지갑을 다시 닫았습니다.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서면 파출소까지는 걸어서 10분. 저는 눈길을 헤치며 걸었습니다. 반찬 봉지를 한 손에, 지갑을 다른 손에 꼭 쥐고 파출소 불빛이 보였을 때 가슴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이게 맞아. 엄마가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파출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기,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당직 경찰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학생, 무슨 일이야? 저는 지갑을 내밀었습니다. 이거 길에서 주웠어요. 주인 찾아주셔야 할 것 같아서요. 경찰관이 지갑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갑을 열어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거 대단한 지갑인데? 학생,
정말 대단하구나.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학생이 있다니. 경찰관은 제 이름과 연락처를 받았습니다. 주인 찾으면 꼭 연락드릴게. 학생, 정말 기특하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파출소를 나왔습니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이상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집에 도착해 엄마께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오늘 길에서 지갑 주웠어. 파출소에 갖다 줬어. 엄마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우리 할인이 정말 착하구나. 엄마가 자랑스럽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가난해도 떳떳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선택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줄은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지갑 이야기를 잊고 평소처럼 학교에 다녔습니다. 엄마의 기침은 더 심해졌지만 여전히 병원에 가시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도서관에서 빌린 영어책을 보며 언젠가 좋은 대학에 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엄마를 편하게 해드려야 해. 그것만이 제 목표였습니다. 그날은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학교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빌라 앞에 검은색 차 한 대가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SUV 차량. 저희 동네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고급 차였습니다. 누구 집에 손님이 오셨나? 그렇게 생각하며 계단을 올라가는데 3층 복도에 정장을 입은 남자가 서 계셨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차림. 한국 사람 같으면서도 어딘가 외국인 같은 느낌. 그분은 저를 보자마자 눈을 크게 뜨셨습니다. 혹시 서아린 학생입니까? 목소리가 떨리고 계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세요? 남자분은 한참을 저를 바라보시더니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저는 리처드 김이라고 합니다. 일주일 전에 지갑을 잃어버렸던 사람입니다.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 그 지갑 주인이구나. 리처드 씨는 깊게 허리를 숙이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학생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영원히 잃어버렸을 겁니다. 그때 집안에서 엄마가 나오셨습니다. 하리나? 누구시니? 엄마는 낯선 남자를 보고 놀라셨습니다. 리처드 씨가 엄마께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따님에게 큰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잠시 시간 내주실 수 있으신가요? 엄마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집 안으로 안내하셨습니다. 저희 집은 좁고 낡았습니다. 벽지는 군데군데 떨어져 있었고 가구라곤 낡은 밥상 하나뿐이었습니다. 리처드 씨는 아무 말 없이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찾아온 건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리처드 씨가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일주일 전 저는 부산 출장 중이었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서면 거리를 걷다가 눈이 너무 아름다워서 잠시 멈춰 섰었지요. 그때 지갑을 떨어뜨렸던 것 같습니다. 엄마가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그 지갑이 그렇게 중요했나요? 리처드 씨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네, 현금도 있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그분은 가방에서 작은 금속 상자를 꺼내셨습니다. 제가 지갑 안에서 봤던 바로 그 상자, 은색 목걸이암. 이 안에는 리처드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딸의 유골이 들어 있습니다. 순간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엄마의 손이 입을 막았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리처드 씨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제 딸 소피아는 5살 때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미국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살리지 못했습니다. 그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내는 딸을 잃은 충격으로 1년 뒤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이 목걸이함은 아내가 딸의 유골 일부를 넣어준 것입니다. 당신이 어디를 가든 소피아가 함께 있을 거예요. 그게 아내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리처드 씨는 목걸이함을 꼭 주셨습니다. 이걸 잃어버렸다는 걸 알았을 때 저는 미칠 것 같았습니다. 다시는 딸을 만날 수 없다는 생각에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도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리처드 씨가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런데 파출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 학생이 지갑을 가져왔다고. 그 순간 저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리처드 씨는 일어나서 저와 엄마 앞에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학생이 제 딸을, 제 아내를, 그리고 저의 삶을 돌려주셨습니다. 엄마가 황급히 그분을 일으켰습니다. 아니에요, 일어나세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리처드 씨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닙니다. 요즘 세상에 이런 일이 흔한 게 아닙니다. 특히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도 정직을 지키는 건 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그분은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하린 학생,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날 밤 리처드 씨가 돌아가신 후에도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또 내렸습니다. 그분의 딸, 5살의 세상을 떠났다니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엄마가 방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하린아, 아직 안 잤니? 엄마, 저 잘한 거 맞죠? 엄마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그럼 정말 잘했지. 우리 하린이가 한 사람의 인생을 구했어. 엄마의 목소리도 떨리고 계셨습니다. 엄마는 정말 자랑스럽다.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돈보다 더 소중한 게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선택이 제 인생에 어떤 의미로 돌아올지 아직은 전혀 몰랐습니다. 리처드 씨를 만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학교에 다니고 엄마는 여전히 식당 일을 하셨습니다. 모든 게 평소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묘한 여운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분은 잘 지내고 계실까? 가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은 월요일 오후였습니다. 학교 수업이 끝나고 담임 선생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하린아, 너 교무실로 좀 와봐. 무슨 일인가 싶어 따라갔습니다. 교무실 문을 열자 교장 선생님과 리처드 씨가 나란히 앉아 계셨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일이지? 리처드 씨는 저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하린 학생, 오랜만이네요. 교장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린아, 이분이 너에게 특별한 제안을 하고 싶다고 하시는구나. 리처드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하린 학생, 저는 지난 사흘 동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당신이 제게 해준 것에 대해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 고민했지요. 그분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준비했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여러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장학재단 후원 계약서, 고등학교 진학 지원 프로그램, 대학교 등록금 전액 지원 약정서, 눈앞에 글자들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이건 뭔가요?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리처드 씨가 부드럽게 설명하셨습니다. 하린 학생의 고등학교 입학부터 대학교 졸업까지 모든 학비를 제가 지원하고 싶습니다. 교재비, 생활비도 포함해서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이게 꿈인가 싶었습니다. 저는 그럴 자격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리처드 씨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닙니다. 당신은 충분히 자격이 있습니다. 아니, 당신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자격 있는 사람입니다. 교장 선생님도 거들었습니다. 하리나, 이건 정말 좋은 기회야. 내 실력이면 충분히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어. 리처드 씨의 도움을 받아서 꿈을 펼쳐보는 게 어떨까?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생님, 저 엄마한테 먼저 여쭤봐야 해요. 혼자 결정할 수 없어요. 리처드 씨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물론입니다. 어머님과 충분히 상의하세요. 제가 직접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저녁 리처드 씨는 다시 저희 집을 찾아오셨습니다. 이번에는 깔끔하게 포장된 과일 상자와 약국 봉투를 들고 오셨습니다. 어머님께서 기침을 많이 하신다고 해서 좋은 약을 준비했습니다. 엄마는 당황하셨습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미 충분히 감사 인사를 받았는걸요. 하지만 리처드 씨는 정중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할인 학생 이야기를 하러 왔습니다. 리처드 씨는 장학금 이야기를 차근차근 설명하셨습니다. 고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모든 학비를 지원하겠다는 것, 생활비와 교재비도 함께 지원하겠다는 것, 그리고 방학 때는 회사 인턴십 기회도 제공하겠다는 것까지 엄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너무 큰 은혜입니다. 저희가 어떻게 이런 걸 받을 수 있겠습니까? 리처드 씨가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님, 이건 은혜가 아닙니다. 제가 할인 학생에게 진 빚을 갚는 겁니다. 할인 학생은 제게 생명을 돌려줬습니다. 제 딸을, 제 아내를 다시 만나게 해줬습니다. 그 은혜를 평생 갚아도 모자랍니다. 리처드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게는 더 이상 가족이 없습니다. 하지만 할인 학생을 보면서 제 딸 소피아가 생각납니다. 만약 소피아가 살아있었다면 할인 학생처럼 착하고 똑똑하게 자랐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소피아에게 해주지 못한 것들을 할인 학생에게 해주고 싶습니다. 엄마는 소리내어 우셨습니다. 저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리처드 씨가 덧붙이셨습니다. 물론 부담 가지실 필요 없습니다. 할인 학생이 공부에만 집중하고 건강하게 자라는 것, 그것만이 제가 바라는 전부입니다.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엄마는 한참을 고민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할인아, 내 생각은 어떠니?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저 공부하고 싶어요. 그래서 엄마를 편하게 해드리고 싶어요. 좋은 의사 선생님께 엄마 치료도 받게 하고 따뜻한 집에서 살게 해드리고 싶어요. 엄마가 제 손을 꼭 쥐셨습니다. 그래, 그럼 이 기회를 잡자꾸나. 리처드 씨,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할인이 실망시키지 않도록 열심히 키우겠습니다. 리처드 씨는 활짝 웃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그리고 할인 학생, 앞으로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제가 항상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창밖의 별을 바라봤습니다. 눈 내리던 그날 밤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파출소에 가져갔던 그 순간, 그때의 선택이 이렇게 큰 선물로 돌아올 줄 정말 몰랐습니다. 엄마가 방으로 들어오셨습니다. 할인아, 정말 잘했다. 내가 정직하게 행동한 덕분에 이런 기회가 온 거야. 저는 엄마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저 열심히 할게요. 꼭 성공해서 엄마 편하게 해드릴게요. 그날 밤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 기회를 절대 헛되이 하지 않겠다고, 리처드 씨의 믿음에 보답하겠다고,
그리고 언젠가 저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하지만 앞으로 제게 다가올 시련들을 그때는 아직 몰랐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저는 부산에서 가장 좋다는 외국어 고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리처드 씨의 지원 덕분이었습니다. 입학식 날 새 교복을 입고 거울을 보는데 제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정말 여기까지 왔구나. 가슴이 벅찼습니다. 하지만 첫날부터 현실은 생각보다 가혹했습니다. 같은 반 학생들은 대부분 부유한 집안의 아이들이었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고 최신형 스마트폰을 쓰고 방학 때마다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는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저는 여전히 중학교 때 쓰던 낡은 가방을 메고 다녔습니다. 스마트폰도 없이 엄마가 쓰시던 오래된 폴더폰을 썼습니다. 점심시간이면 다들 학교 앞 레스토랑에 가거나 배달 음식을 시켜 먹었지만 저는 엄마가 싸주신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야, 서아린. 너 집 진짜 가난하지? 한 달쯤 지났을 때 반에서 제일 목소리 큰 애가 물었습니다. 너 장학생으로 왔다며? 공짜로 학교 다니는 거 아니야? 주변 아이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들고 대답했습니다. 맞아. 나 장학생이야. 그게 뭐 어때서? 그 애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유 당당하네. 가난한 주제에.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엄마 몰래 울었습니다. 창피했습니다. 초라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버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엄마가 도시락을 싸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하린아, 학교 재미있니?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엄마. 재미있어. 엄마의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포기하면 안 돼. 엄마를 위해서라도. 그날부터 저는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영어 단어를 외우고 밤 12시까지 수학 문제를 풀었습니다. 친구들이 놀러 가자고 해도 도서관에 남아서 공부했습니다. 실력으로 인정받자. 그것만이 내가 할 수 있는 거야. 한 학기가 지났습니다. 중간고사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전교 3등. 담임 선생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하린아, 정말 대단하구나. 이 성적이면 서울대도 충분히 갈 수 있어. 하지만 교실로 돌아가자. 반 분위기는 싸늘했습니다. 장학생이라 공부밖에 할 게 없으니까 당연히 잘하는 거 아니야? 우리는 학원도 다니고 바빠서 그렇게까지 못하는 거지.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모른 척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그의 여름방학이 되었습니다. 리처드 씨가 약속대로 회사 인턴십 기회를 주셨습니다. 부산 본사에서 2주 동안 국제영업팀 일을 도와보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으로 회사라는 곳에 가봤습니다. 고층 빌딩, 깔끔한 사무실, 영어로 전화하는 직원들, 모든 게 신기했습니다. 리처드 씨가 저를 팀원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이 학생은 특별한 인연으로 만난 친구입니다. 앞으로 훌륭한 인재가 될 아이예요. 많이 가르쳐 주세요. 직원들은 친절하게 대해줬습니다. 저는 커피를 타고 서류를 정리하고 간단한 영어 번역도 도와줬습니다. 어느 날 오후 리처드 씨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하린, 학교 생활은 어때요?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리처드 씨는 알고 계셨습니다. 힘들죠? 주변 친구들과 환경이 많이 다르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끔 힘들어요. 제가 장학생이라는 게 창피하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리처드 씨가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어릴 때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갔을 때 영어도 못하고 가난해서 친구들에게 많이 놀림받았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남들보다 2배로 공부하고 3배로 노력했지요. 그렇게 장학금을 받아 대학을 나오고 지금의 자리까지 올라왔습니다. 리처드 씨가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하린,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아니, 당신은 저보다 더 강한 사람입니다. 지갑을 주었을 때를 기억하세요? 그 많은 돈을 보고도 당신은 정직을 선택했습니다. 그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 당신이라면 이 정도 시련은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날 저는 회사를 나오며 새로운 다짐을 했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나는 내 길을 가는 거야. 실력으로 증명하는 거야. 2주간의 인턴십이 끝나고 리처드 씨가 봉투 하나를 주셨습니다. 인턴 급여입니다. 열심히 일한 대가예요. 5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엄마께 새 옷 한 벌을 사드렸습니다. 엄마는 울먹이시며 기뻐하셨습니다. 2학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전교 상위권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저를 무시하던 아이들이 시험 기간이 되면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하린아, 이 문제 어떻게 푸는 거야? 영어 작문 좀 봐줄래? 저는 거절하지 않고 도와줬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천천히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장학생이 아니라 공부 잘하는 서아린으로요. 하지만 진짜 시련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2학년 겨울, 엄마의 기침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 엄마가 피를 토하셨습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진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엄마가 쓰러진 날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을 맞이한 지 일주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도서관에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주방에서 저를 위해 아침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엄마, 제가 할게요. 엄마는 좀 쉬세요. 하지만 엄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해줄게. 그때였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그릇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주방으로 달려가 보니 엄마가 바닥에 쓰러져 계셨습니다. 엄마, 엄마. 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손이 떨려서 전화기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간신히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엄마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입가에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엄마, 엄마, 눈 떠요. 제발, 제발이요. 구급차가 도착하고 엄마는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저는 응급실 밖에서 한없이 기다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발, 제발 괜찮게 해주세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딸입니다.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폐암 말기로 보입니다.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폐암, 말기요?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네,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방치하셨는지 지금이라도 빨리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치료하면 나아요?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한참을 망설이시더니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완치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항암 치료를 받으시면 통증을 줄이고 시간을 벌 수는 있습니다. 얼마나 벌 수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한숨을 쉬셨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6개월에서 1년, 항암 치료를 받으신다면 1년에서 2년 정도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치료비는 얼마나 드나요? 의사 선생님이 대답하셨습니다. 항암 치료와 입원비 포함해서 최소 3천만 원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3천만 원. 저희에게는 상상할 수도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제가 어떻게든 마련하겠습니다. 엄마를 꼭 살려주세요. 엄마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저는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가 천천히 눈을 뜨셨습니다. 하리나, 엄마 괜찮아요. 다 괜찮을 거예요. 하지만 엄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엄마, 알고 있어. 뭘 아세요? 엄마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엄마 얼마 못 산다는 거 6개월 전부터 알고 있었어. 충격이었습니다. 그럼 왜 병원에 안 가셨어요? 왜 치료를 안 받으셨어요?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인이 학비 때문에 리처드 씨가 학비는 대주시지만 우리 생활비는 엄마가 벌어야 했잖니. 병원비까지 쓸 돈이 없었어. 엄마, 괜찮아, 할인아. 엄마는 내가 공부하는 모습 보는 게 제일 행복했어. 저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몰라서, 제가 눈치채지 못해서. 엄마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미안할 것 없어. 넌 정말 잘해줬어. 엄마가 자랑스러워. 그날 저는 떨리는 손으로 리처드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자 리처드 씨는 즉시 병원으로 오셨습니다. 할인, 괜찮아요? 저는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부탁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치료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부담하겠습니다. 리처드 씨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님은 할인의 어머니일 뿐 아니라 저에게도 은인의 어머니십니다. 당연히 제가 도와드려야죠. 하지만 리처드 씨가 제 어깨를 잡으셨습니다. 할인, 이럴 때 가족이 필요한 거예요. 저를 가족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전부를 하겠습니다. 그날부터 엄마의 항암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리처드 씨는 최고의 종양 전문의를 찾아주셨고 모든 치료비를 부담해 주셨습니다. 저는 매일 학교를 마치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도서관 대신 병실에서 공부했습니다. 엄마의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항암 치료 부작용이었습니다. 엄마는 거울을 보며 쓸쓸하게 웃으셨습니다. 엄마 꼴이 말이 아니네. 저는 엄마를 꼭 안았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예뻐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항암 치료를 6차례 받으신 후 엄마의 상태가 조금 나아졌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행히 치료에 반응이 좋습니다. 암의 크기가 줄어들고 있어요. 저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엄마가 살 수도 있구나. 하지만 그 희망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된 어느 날 엄마가 다시 쓰러지셨습니다. 암이 간으로 전이됐다는 소식. 의사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집에 가셔서 편하게 지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치료가 없다는 것, 엄마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 병실로 돌아가는 복도에서 저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리처드 씨가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할인, 지금 엄마에게 필요한 건 우는 딸이 아니라 강한 딸이에요. 남은 시간 동안 엄마와 행복한 추억을 많이 만드세요.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엄마 앞에서는 절대 울지 않겠다고.
웃는 모습만 보여드리겠다고, 엄마가 편안하게 떠나실 수 있도록 제가 강해지겠다고. 그날 밤 병실에서 엄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하린아, 엄마 미안해. 내가 대학 가는 모습 못 봐줄 것 같구나. 저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엄마. 엄마는 분명히 제 졸업식에 오실 거예요. 엄마도 웃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이 오지 않을 거라는 것을.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위해. 3학년 5월이었습니다. 엄마는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리처드 씨가 좀 더 넓은 아파트를 구해주셨습니다. 햇살이 잘 드는 2층 집이었습니다. 엄마는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는 걸 좋아하셨습니다. 하린아, 여기 참 좋구나. 햇빛이 따뜻해서 좋아. 엄마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몸무게도 많이 줄어 마치 새처럼 가벼워 보이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웃으셨습니다. 저를 보면 항상 웃으셨습니다. 저는 학교를 마치면 곧장 집으로 왔습니다. 수능 공부는 집에서 했습니다. 엄마 곁에서 책을 펼쳤습니다. 하린아, 공부에 집중해야지. 엄마 때문에 신경 쓰지 마. 하지만 저는 엄마 곁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단 1초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리처드 씨는 주말마다 방문하셨습니다. 과일과 엄마가 좋아하시는 음식을 가져오셨습니다. 엄마와 오래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어머님, 제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리처드 씨가 엄마 손을 잡으셨습니다. 제가 딸을 잃었을 때 세상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린이를 만나고 다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건 어머님이 하린이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우셨기 때문입니다. 엄마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아무것도 못 해줬어요. 가난하게만 살게 했지. 리처드 씨가 말씀하셨습니다. 가난은 문제가 아닙니다. 어머님은 하린에게 정직을 가르치셨습니다. 그게 가장 귀한 유산입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엄마가 저를 불렀습니다. 하린아, 엄마 서랍 좀 열어봐. 거기 편지 하나 있을 거야. 서랍을 열어보니 예쁜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 하린에게. 엄마의 글씨였습니다. 이건 뭐예요? 엄마가 웃으셨습니다. 엄마가 없을 때 읽으라고 쓴 거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예요? 아직 읽을 때가 아니잖아요. 엄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하린아, 엄마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엄마, 엄마는 정말 행복했어. 너를 낳아서, 너를 키워서 정말 행복했어.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도요, 엄마. 저도 엄마 딸로 태어나서 행복했어요. 엄마가 제 얼굴을 쓰다듬으셨습니다. 넌 엄마 자랑이야. 어려운 환경에서도 바르게 자라줘서 고마워. 엄마가 없어도 넌 잘 살 수 있을 거야. 리처드 씨가 계시고 내 실력이면 충분해.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착하게 살아. 남 돕는 사람이 돼. 그게 엄마의 소원이야. 네, 엄마. 약속할게요. 저는 엄마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의 몸이 너무 가벼웠습니다. 뼈만 남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온기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6월이 되었습니다. 엄마는 대부분의 시간을 주무셨습니다. 깨어 계실 때는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말씀은 거의 하지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눈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한다. 미안하다. 고맙다. 수능이 6개월 남은 어느 날 새벽 엄마가 갑자기 눈을 크게 뜨셨습니다. 하린아. 저는 깜짝 놀라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네, 엄마. 여기 있어요. 엄마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우리
할인이 예쁘다. 엄마. 엄마가 제 손을 꼭 쥐셨습니다. 행복해라. 꼭.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호흡이 점점 약해졌습니다. 엄마, 엄마. 하지만 엄마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조용히 평화롭게 엄마는 떠나셨습니다. 저는 엄마를 안고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한없이 울었습니다.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찾아오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리처드 씨와 회사 직원 몇 분, 담임 선생님과 몇몇 선생님들, 그리고 학교 친구 몇 명.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상주석에 앉아 문상객들에게 인사했습니다. 눈물은 이미 다 말라버렸습니다. 그저 멍하니 앉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엄마가 정말 가셨구나.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엄마가 계시던 방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침대 위에 엄마 옷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옷을 안고 저는 다시 울었습니다. 엄마, 엄마.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엄마가 남긴 편지를 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펼쳤습니다. 엄마의 글씨가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 할인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엄마는 이미 곁에 없겠지. 미안해, 할인아. 더 오래 함께하지 못해서. 하지만 후회는 없단다. 너와 함께한 18년이 엄마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 가난했지만 우리는 행복했지. 그렇지? 할인아, 앞으로 힘들 거야. 엄마 없이 혼자 살아가는 게 쉽지 않을 거야. 하지만 넌 강한 아이야. 분명히 잘 해낼 거야. 리처드 씨를 믿어라. 그분은 진짜 가족처럼 너를 아껴주실 거야. 그분께 감사한 마음 잊지 마. 그리고 할인아, 꼭 기억해. 착하게 살아야 한다.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 남을 도우며 살아야 한다. 그게 엄마가 내게 바라는 전부야. 사랑한다, 우리 딸. 항상 너를 응원하고 있을게. 하늘에서 마이너스 엄마가 편지를 다 읽고 저는 엄마 사진을 안았습니다. 엄마 약속할게요. 엄마가 자랑스러워할 딸이 될게요. 꼭 성공해서 엄마 얼굴에 먹칠하지 않을게요. 그날 저는 다짐했습니다. 엄마가 남겨주신 가르침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 정직하고 착하게 살겠다고, 그리고 반드시 성공해서 엄마를 하늘에서 기쁘게 해드리겠다고. 리처드 씨가 찾아오셨습니다. 할인, 이제부터 내가 너의 보호자야. 힘들면 언제든 말해. 혼자 견디려 하지 마.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엄마를 떠나보낸 후 저는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슬픔을 공부로 잊으려 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책을 펼쳤습니다. 엄마, 지켜봐 주세요. 제가 잘하는지. 수능 시험이 다가왔습니다. 엄마가 떠나신 지 5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엄마 사진 앞에서 엄마, 오늘도 열심히 할게요. 말씀드리고 학교에 갔습니다. 잠은 하루에 4시간. 나머지 시간은 모두 공부에 쏟았습니다. 리처드 씨는 일주일에 한 번씩 집에 들러 제 안부를 확인하셨습니다. 할인, 너무 무리하지 마. 건강이 먼저야.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엄마께 보여드려야 해. 제가 잘 살고 있다는 걸. 11월 어느 목요일 수능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가슴에 엄마 사진을 품고 들어갔습니다. 문제지를 받았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 저 잘할 수 있겠죠? 마음속으로 물었습니다.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국어 영역, 수학 영역, 영어 영역. 하나하나 풀어나갔습니다. 그동안 공부했던 모든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공부하던 날들, 엄마가 도시락 싸주시던 날들, 모든 기억이 힘이 되었습니다. 시험이 끝났습니다. 시험장을 나오는데 다른 학생들은 울고 웃고 난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용히 걸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엄마, 저 최선을 다했어요. 결과가 어떻든 후회 없어요. 12월이 되었습니다.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전국 상위 1%, 담임 선생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하린아, 정말 대단하구나. 이 성적이면 서울대 경영학과도 충분히 가능해. 하지만 저는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리처드 씨가 일하시는 회사, 국제무역과 경영, 그 세계에서 일하고 싶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서울대 국제경영학과에 지원하고 싶어요.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좋은 선택이야. 충분히 합격할 거야. 2월 초 합격자 발표가 있었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잡았습니다. 수험 번호를 입력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합격을 축하합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엄마, 저 해냈어요. 서울대 붙었어요. 엄마 사진을 꼭 안았습니다. 엄마, 보고 계시죠? 제가 약속 지켰어요. 리처드 씨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리처드 아저씨, 저 합격했어요. 리처드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하린, 정말 축하해. 어머님도 하늘에서 정말 기뻐하실 거야. 그날 저녁 리처드 씨가 집으로 오셨습니다. 작은 케이크와 꽃다발을 들고 오셨습니다. 하린, 정말 자랑스럽다. 내가 이렇게 성장한 모습을 보니 내가 다 뿌듯하구나. 촛불을 켜고 함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생일도 아닌데 말이죠. 하지만 제게는 새로운 탄생 같았습니다. 엄마 없이 맞이하는 첫 번째 성공. 슬프면서도 뿌듯했습니다. 3월이 되었습니다. 서울대학교 입학식 날이었습니다. 저는 새 교복, 아니, 이제는 사복, 리처드 씨가 사주신 깔끔한 옷을 입고 입학식장에 갔습니다. 캠퍼스는 아름다웠습니다. 오래된 건물들, 넓은 잔디밭. 여기가 제가 공부할 곳이구나. 입학식이 끝나고 리처드 씨와 함께 캠퍼스를 걸었습니다. 하린, 이제 정말 어른이 됐구나. 여기서 많은 걸 배우고 훌륭한 사람이 되길 바란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할게요. 대학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첫날부터 신기한 게 많았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온 유학생들,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 자유로운 분위기, 모든 게 새로웠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주변 학생들은 대부분 부유한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명문 고등학교를 나왔고 해외 연수 경험도 많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장학생이었습니다. 생활비는 리처드 씨가 지원해 주셨지만 주변과 비교하면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고등학교 때처럼 주눅 들지 않았습니다. 나는 실력으로 왔어. 당당하게 살자.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수업은 어려웠습니다. 특히 영어 강의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모르는 단어는 사전을 찾고 이해 안 되는 부분은 교수님께 질문했습니다. 밤늦게까지 도서관에서 공부했습니다. 1학년 첫 학기가 끝났습니다.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학점 4.3, 전공 수석이었습니다. 장학금도 받았습니다. 교수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서아린 학생,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영어가 약한 편이었는데 이렇게 극복하다니. 교수님이 미소 지으셨습니다. 이번 여름방학에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있어요. 미국 실리콘밸리 기업 인턴십인데
관심 있어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실리콘밸리, 세계 최고의 IT 기업들이 모인 곳. 네, 정말 가고 싶습니다.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좋아요. 추천서 써드릴게요. 리처드 씨께 소식을 전했습니다. 정말? 실리콘밸리? 할인, 정말 대단하구나. 내가 그곳에 가면 많은 걸 배울 수 있을 거야. 여름방학이 되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비행기를 탔습니다. 처음으로 한국을 벗어났습니다. 13시간 비행 끝에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을 나서자 캘리포니아의 따뜻한 햇살이 느껴졌습니다. 인턴십은 한 달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글로벌 IT 기업에서 마케팅 팀 업무를 보조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영어로 회의하고, 영어로 보고서를 쓰고, 영어로 발표했습니다.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어떤 날은 울기도 했습니다. 나는 여기에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떠올랐습니다. 힘들 때일수록 견뎌야 해.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인턴십 마지막 날 팀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할인,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처음엔 힘들어 보였는데 점점 성장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팀장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졸업하면 우리 회사에 지원해봐요. 꼭 함께 일하고 싶어요.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위로 해가 떠올랐습니다. 엄마, 저 정말 많이 컸죠? 이제 더 큰 세상으로 나갈게요. 2학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더욱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국제경영, 마케팅, 금융, 모든 과목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동아리 활동도 시작했습니다. 창업 동아리에 들어가 사업 계획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겨울 리처드 씨가 특별한 제안을 하셨습니다. 할인, 우리 회사에서 인턴을 해보지 않을래? 방학 동안만이라도. 저는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조금씩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2학년 겨울방학이었습니다. 리처드 씨의 회사에서 인턴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산 본사의 해외 영업팀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2주 인턴십을 했던 바로 그 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저는 이제 대학생이었고 실력도 훨씬 늘어 있었습니다. 첫 출근 날 팀장님이 저를 소개했습니다. 서아린 인턴입니다. 서울대 국제경영학과 2학년이고 실리콘밸리 인턴십 경험도 있어요. 많이 가르쳐 주세요. 팀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처음 맡은 업무는 시장 조사였습니다. 동남아시아 시장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 저는 밤늦게까지 자료를 찾았습니다.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각 나라의 경제 상황, 소비 트렌드, 경쟁사 분석까지 일주일 동안 매달렸습니다.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팀장님이 꼼꼼히 읽어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할인 씨, 정말 잘했어요. 인턴이 만든 게 맞아요? 이 정도면 신입사원 수준인데요. 칭찬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팀장님이 저를 회의에 참석시켰습니다. 베트남 바이어와의 화상 회의였습니다. 저는 구석 자리에 앉아 회의를 지켜봤습니다. 영어로 진행되는 협상, 가격, 납기, 품질 조건, 모든 게 실전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팀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할인 씨, 다음 회의 때는 자료 발표 한번 해볼래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제가요? 바이어 앞에서요? 네,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번에 만든 보고서로 발표하면 돼요. 일주일 동안 준비했습니다.
발표 자료를 수없이 고쳤습니다. 영어 발음도 연습하고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도 준비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수십 번 리허설했습니다. 잘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드디어 회의 날이 왔습니다. 화면 너머로 베트남 바이어들이 보였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하지만 시작했습니다. Good morning, everyone. My name is 하마이너스 RINCO. 발표는 15분 동안 진행됐습니다. 시장 분석, 진출 전략, 예상 수익. 준비한 내용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바이어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질문도 몇 개 나왔습니다. 준비했던 내용이라 잘 대답했습니다. 발표가 끝났습니다. 바이어 대표가 말했습니다. Very impressive presentation. Why you are still a student? Unbelievable. 팀장님이 웃으셨습니다. SHES Our Rising Star. 회의가 끝나고 팀원들이 축하해줬습니다. 하린 씨, 정말 대단했어요. 긴장한 것 같았는데 완벽하게 해냈어요. 저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도와주셔서. 그날 저녁 리처드 씨가 저를 저녁 식사에 초대하셨습니다. 부산 해운대의 조용한 레스토랑이었습니다. 하린, 오늘 발표 정말 훌륭했어. 팀장한테 보고 받았어. 리처드 씨가 미소 지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떨렸지만 최선을 다했어요. 리처드 씨가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린, 솔직히 말해볼래? 졸업하고 뭐 하고 싶어?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저씨 회사에서 일하고 싶어요. 정식 직원으로요. 그래서 배우고 성장하고 싶어요. 리처드 씨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좋아. 그럼 약속하자. 졸업하고 우리 회사에 지원해. 물론 특혜는 없어. 공개 채용으로 정당하게 들어와야 해. 네, 당연하죠. 실력으로 들어가고 싶어요. 하지만 하린. 리처드 씨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회사 생활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힘들 거야. 경쟁도 치열하고 스트레스도 많아. 그래도 할 수 있겠어?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할 수 있어요. 아니, 꼭 해낼 거예요. 엄마께 약속했으니까요. 리처드 씨가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래, 그 정신이야. 방학이 끝나고 3학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더욱 바빠졌습니다. 전공 수업, 취업 준비, 영어 공부. 할 일이 산더미 같았습니다. 하지만 목표가 명확했습니다. 리처드 씨 회사에 합격하자. 3학년 내내 저는 스펙을 쌓았습니다. 토익 990점, 토플 115점, 오픽 AH 어드밴스트 하이. 자격증도 여러 개 땄습니다. 국제무역사, 물류관리사. 쉬는 날이 거의 없었습니다. 4학년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취업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리처드 씨 회사 공채 공고가 떴습니다. 신입사원 모집 마이너스 해외 영업팀. 저는 바로 지원했습니다. 서류 전형을 통과했습니다. 필기시험도 통과했습니다. 1차 면접, 2차 면접 모두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임원 면접. 리처드 씨도 면접관으로 계셨습니다. 면접장에 들어갔습니다. 3명의 임원이 앉아 계셨습니다. 리처드 씨는 가장 오른쪽에 계셨습니다. 표정은 무척 진지했습니다. 다른 지원자들처럼 공정하게 평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질문이 시작됐습니다. 서아린 지원자, 자기소개 부탁합니다. 저는 준비한 대로 말했습니다. 가난했던 어린 시절, 엄마의 가르침, 정직의 가치, 리처드 씨와의 인연.
그리고 지금까지의 노력. 왜 우리 회사에 지원했나요? 다른 임원이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회사가 제게 기회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에 보답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최고가 되고 싶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당신의 강점은 무엇인가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버텼습니다. 그게 제 가장 큰 강점입니다. 면접이 끝났습니다. 밖으로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잘했을까? 떨어지면 어떡하지? 불안했습니다. 일주일 후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받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엄마, 저 해냈어요. 정말 해냈어요. 리처드 씨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저씨, 감사합니다. 합격했어요. 리처드 씨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축하해, 할인. 정말 자랑스럽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더 열심히 해야 해. 네, 꼭 그렇게 할게요.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엄마 사진을 꺼냈습니다. 엄마 봐요. 저 이제 직장인이에요. 엄마가 꿈꾸던 딸이 됐어요. 2월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학사모를 쓰고 가운을 입었습니다. 리처드 씨가 참석해 주셨습니다. 사진도 함께 찍었습니다. 할인, 정말 아름답구나. 어머님도 보고 계실 거야. 졸업식이 끝나고 저는 캠퍼스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4년 동안의 추억이 떠올랐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던 시간들. 이제 진짜 세상으로 나가는구나. 3월 드디어 입사일이 왔습니다. 새 정장을 입고 회사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늘부터 나는 직장인이야. 신입사원 연수가 시작됐습니다. 동기들을 만났습니다. 모두 명문대 출신, 화려한 스펙들. 하지만 저는 주눅 들지 않았습니다. 나도 실력으로 여기 왔어. 연수가 끝나고 해외 영업팀에 배치됐습니다. 본격적인 회사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입사 6개월이 지났습니다. 신입사원 생활은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아침 8시 출근, 밤 10시 퇴근. 주말에도 일할 때가 많았습니다. 커피 심부름, 서류 정리, 회의록 작성, 번역 업무. 신입이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일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선배들이 시키기 전에 먼저 했습니다. 할인 씨, 커피 좀. 이미 준비했습니다. 이 자료 번역 좀. 어제 다 해놨습니다. 선배들이 조금씩 인정해주기 시작했습니다. 할인이 일 잘하네. 신입 중에 제일 똑 부러져. 하지만 여전히 저를 곱게 보지 않는 선배도 있었습니다. 박 대리였습니다. 입사 3년차 같은 팀 선배. 너 사장님이랑 아는 사이지? 어느 날 박 대리가 물었습니다. 네. 인연이 있습니다. 박 대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서 들어온 거구나. 실력이 아니라 줄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닙니다. 공채로 정당하게 들어왔습니다. 박 대리가 비웃었습니다. 그래 뭐 믿거나 말거나지. 그날 이후로 박 대리는 저를 더 괴롭혔습니다. 일부러 어려운 업무를 주고 짧은 마감 시간을 줬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이틀 안에 잠 잘 시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해냈습니다. 밤을 새워서라도 완성했습니다.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박 대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더 굳어졌습니다. 입사 1년이 되던 해 가을, 큰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베트남 최대 유통업체와의 계약.
성공하면 300억 원 규모의 거래. 팀 전체가 매달렸습니다. 팀장님이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우리 팀의 운명이 걸렸어요. 모두 최선을 다해주세요. 저도 프로젝트 팀에 포함됐습니다. 막내지만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베트남 바이어가 한국에 왔습니다. 일주일간 협상이 진행됐습니다. 가격 조건, 납기, 품질 보증, 까다로운 조건들이 쏟아졌습니다. 협상은 난항을 겪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회의 중 바이어 대표가 화를 냈습니다. 이건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들은 우리 시장을 이해하지 못해요. 회의장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실례지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팀장님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바이어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해보세요. 저는 준비했던 자료를 꺼냈습니다. 입사 후 1년 동안 틈틈이 조사했던 베트남 시장 분석, 소비자 트렌드, 경쟁사 전략, 유통 채널 분석까지 상세한 데이터였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베트남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은 단순히 낮은 가격이 아닙니다. 품질과 애프터 서비스입니다. 바이어들이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계속해보세요. 저는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우리가 제안하는 건 단순한 제품 판매가 아닙니다. 장기적 파트너십입니다. 현지 서비스 센터 설립, 직원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맞춤형 마케팅 지원까지 새로운 제안서를 펼쳤습니다. 밤새워 만든 자료였습니다. 바이어 대표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이건 누가 만든 겁니까? 팀장님이 대답했습니다. 저희 신입사원 서아린이 준비했습니다. 바이어 대표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당신, 베트남에 가본 적 있나요? 아니요. 하지만 1년 동안 베트남 시장을 연구했습니다. 바이어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상적이네요. 계속 설명해 보세요. 20분 동안 발표했습니다. 바이어들이 질문했고 저는 준비한 답변으로 대응했습니다. 회의장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긴장이 풀리고 협력적으로 바뀌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바이어 대표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좋습니다. 당신들의 제안을 받아들이죠. 특히 이 젊은 직원의 열정이 마음에 듭니다. 팀장님이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300억 원 규모의 대형 계약. 회사 전체가 들썩였습니다. 팀원들이 저를 축하해줬습니다. 하린 씨, 정말 대단했어요. 신입이 계약을 살렸어. 하지만 박 대리만은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도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신경 쓰지 않으려 했습니다. 실력으로 인정받은 거야. 다음 날 아침 리처드 씨 사장실로 호출을 받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사장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리처드 씨가 미소를 지으며 맞아주셨습니다. 하린, 어제 정말 훌륭했어. 감사합니다, 사장님. 회사에서는 격식을 지켰습니다. 리처드 씨가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1년 전 내가 입사했을 때 솔직히 걱정했어. 제 실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셨나요? 리처드 씨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 실력은 믿었지. 하지만 주변 시선이 걱정됐어. 사장이 아는 사람이라고. 뒷말이 나올까봐. 하지만 넌 실력으로 증명했어. 어제 그 발표는 완벽했어. 3년차 직원도 못할 일을 해냈지. 리처드 씨가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이제 누구도 내게 함부로 못할 거야. 감사합니다, 사장님. 저 계속 열심히 하겠습니다. 리처드 씨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그리고 하린. 네.
어머님이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사장실을 나오는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화장실로 들어가 거울을 봤습니다. 엄마 봤죠? 저 이제 인정받았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엄마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엄마, 오늘 정말 기뻤어요. 제가 실력으로 인정받았어요. 아무도 이제 저를 함부로 못해요. 엄마 사진이 미소 짓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았어요. 정직하게, 열심히, 포기하지 않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날 밤 저는 엄마가 남긴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착하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남을 도우며 살아라. 엄마의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약속 지키고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지킬게요. 엄마가 자랑스러워할 딸이 될게요. 이튿날 출근했습니다. 박 대리가 제자리로 왔습니다. 서 대리, 입사 1년이 넘어 이제 대리였습니다. 네, 박 대리님. 박 대리가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어제 정말 잘했어. 내가 너를 오해했던 것 같아. 미안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해해요. 앞으로 잘 부탁해. 박 대리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저는 조금씩 회사에서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실력으로, 노력으로, 그리고 정직함으로. 하지만 진짜 시련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입사 3년 차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팀의 핵심 인력이 되었습니다. 여러 프로젝트를 성공시켰고 해외 바이어들과의 관계도 좋았습니다. 연봉도 올랐고 작은 아파트도 장만했습니다. 엄마 사진을 거실 한가운데 모셨습니다. 어느 겨울날 오후였습니다. 창밖에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부산에 눈이 오는 건 드문 일이었습니다. 그 눈을 보는 순간 15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지갑을 주었던 그날 밤, 모든 게 시작된 그날, 사장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인 대리, 잠깐 올라올 수 있어? 리처드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지금 가겠습니다. 사장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리처드 씨가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눈이 오네. 네, 부산에는 드문 일이죠. 리처드 씨가 저를 돌아보셨습니다. 할인, 기억나니? 우리가 처음 만난 날도 이렇게 눈이 왔었지. 네, 기억합니다. 15년 전 겨울이었죠. 리처드 씨가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때 내가 내 지갑을 돌려주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 여기 없었을 거야. 리처드 씨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익숙한 금속 상자를 꺼내셨습니다. 딸의 유골함이 들어있던 목걸이함. 이걸 보면 항상 내가 생각나. 그날 밤 내가 내 인생을 구해줬어. 아닙니다, 사장님.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리처드 씨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야. 당연한 일이 아니었어. 그 많은 돈을 보고도 정직을 선택한 건 대단한 거야. 리처드 씨가 제 앞에 앉으셨습니다. 할인, 사실 오늘 부른 이유가 있어. 중요한 제안을 하나 하려고. 제안이요? 응. 우리 회사 미국 법인 부지사장 자리가 비었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미국 법인이요? 리처드 씨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실리콘밸리에 있는 우리 법인. 거기 경영 총괄을 맡을 사람이 필요해. 내가 가면 어떨까?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저요? 겨우 3년 차인데요. 3년 차지만 능력은 충분해. 그리고 넌 이미 그곳에서 인턴십을 했었잖아. 미국 생활도 적응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리처드 씨가 말씀을 이었습니다.
물론 쉬운 결정은 아닐 거야. 한국을 떠나야 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니까 천천히 생각해봐.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엄마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엄마, 제가 미국에 가야 할까요? 큰 기회인 건 맞는데 왠지 무섭기도 해요. 엄마 사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엄마였다면 뭐라고 하셨을까? 하리나, 기회가 왔으면 잡아라.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해라. 엄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리처드 씨께 말씀드렸습니다. 사장님, 가겠습니다. 미국 법인으로 가겠습니다. 리처드 씨가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좋아. 잘 결정했어. 넌 분명히 잘할 거야. 2달 후 저는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부산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엄마, 저 가요. 더 큰 세상으로 나가요.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우리 법인 건물. 멋진 사무실이었습니다. 직원들이 저를 맞아줬습니다. 웰컴 미즈. 시오. 일은 힘들었습니다. 미국 직원들을 이끄는 것, 문화 차이를 극복하는 것, 영어로 모든 업무를 처리하는 것. 처음엔 실수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직원들과 소통하려 노력했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신뢰를 쌓아갔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법인 실적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리처드 씨가 미국에 오셨습니다. 할인, 정말 자랑스럽다. 1년 만에 실적이 30%나 올랐어. 감사합니다, 사장님. 팀원들이 잘 따라줘서 가능했습니다. 리처드 씨가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할인, 너 이제 진짜 어른이 됐구나. 처음 만났을 때는 중학생이었는데 그때가 벌써 16년 전이네요. 리처드 씨가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 16년 동안 넌 정말 많이 성장했어. 어머님이 보시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날 저녁 리처드 씨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베이가 보이는 레스토랑. 할인, 너에게 고백할 게 있어. 리처드 씨가 진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백이요? 응. 사실 나 너를 딸처럼 생각해. 내 딸 소피아가 살아있었다면 너처럼 자랐을 것 같아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사장님, 리처드 아저씨라고 불러도 돼. 회사 밖에서는 리처드 아저씨. 리처드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맙다, 할인. 내가 있어서 내 인생이 의미가 있어. 딸을 잃은 슬픔을 견딜 수 있었어. 저야말로 감사해요. 아저씨가 아니었다면 저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눈물과 함께 그로부터 2년이 더 지났습니다. 저는 미국 법인 부사장이 되었습니다. 33세 나이에 이룬 성과였습니다. 회사는 계속 성장했고 저도 함께 성장했습니다. 어느 겨울날 부산에 볼 일이 생겨 한국에 왔습니다. 18년 만에 다시 찾은 서면 거리.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새 건물들이 들어서고 거리가 더 화려해졌습니다. 그날도 눈이 내렸습니다. 저는 그때 그 골목으로 걸어갔습니다. 지갑을 주었던 바로 그 자리. 가로등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눈 위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엄마, 저 봐요. 18년 전 제 선택이 옳았죠? 그날 제가 정직을 선택한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눈송이가 얼굴에 닿았습니다. 차갑고 부드러웠습니다. 엄마가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았어요. 정직하게, 착하게, 열심히. 그래서 행복해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엄마 사진을 배경화면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좋은 딸로 키워주셔서
골목을 벗어나 큰 길로 나왔습니다. 리처드 씨가 차를 대기시켜 놓았습니다. 할인 다 봤어? 네, 다녀왔어요. 어땠어? 좋았어요. 마음이 편해졌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눈 내리는 부산이 보였습니다. 18년 전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주었던 그날. 그날의 선택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것. 정직이 결국 보답받는다는 것. 그리고 한 번의 올바른 선택이 평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 리처드 아저씨. 응? 그날 지갑을 돌려줘서 정말 잘했어요. 리처드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그날 너를 만나서 정말 다행이야.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18년 전처럼 아름답고 조용하게.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돌고 돈다는 것을, 선한 행동은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 엄마, 제가 증명했어요. 엄마의 가르침이 옳았다는 것을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눈 내리던 부산의 밤, 한 소녀의 작은 선택이 두 사람의 인생을 바꾼 이야기였습니다. 정직은 때때로 어려운 선택입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결국 우리를 더 나은 곳으로 이끕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더 감동적이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